지금부터 국민의당 제16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차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개회합니다. 네, 비대위원장님 모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사퇴와 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를 합니다. 인내에 한계가 있고 수모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또한 언행에는 반드시 금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당은 문준용 취업 특혜 비리 의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지휘구화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진행해 오면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면서도 진실과 책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당은 정부 여당에 협조할 것은 협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굴욕과 비난과 조롱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의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과 각오, 저희 당의 가치와 목표 때문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인사청문 결과 채택을 동의를 했고 추경 심사 참여도 결단을 했습니다. 오로지 민생과 국정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권당인 민주당은 거짓 선동으로 국민당 죽이기의 정쟁에 도를 넘는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권당인 민주당은 거짓 선동으로 민주당 죽이기 정쟁을 가열시키고 있습니다. 전국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이 맞는지 또 추미애 대표가 집권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이 자리를 들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도발 때문에 안보에 대한 극심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G20 정상회의로 대통령이 부려죽인 상황에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도 부족하고 미입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집권당 대표가 야당을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근거 없는 선동을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국민의당을 이 문준용 씨 제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조직적 범죄 은폐 집단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가 하면 꼬리를 자르고 머리를 잘라서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후보와 대표가 이 사건에 관여됐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법무부에 수사 압력을 가해가지고 유리한 수사를 유도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가 하면 후보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정치 보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자의 패자에 대한 정치 보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또한 이것이 승자로서의 우리 국민의당에 대한 죽이기 차원의 공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단호히 대처하고 맞설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진실과 민생 대신 정쟁과 보복을 선택한 이상
국민의당도 단호한 대응을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협치를 협박의 정치로 오인하고 있지 않는 한 이런 주장과 언행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국회 운영도 협치도 불가능합니다. 집권당이 국민당 죽이기, 안철수 정치 보복, 박지원 저 대표에 대한 허무맹랑한 공격, 어떻게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기다리면서 이런 작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집권 여당은 맹성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추미애 대표의 진정성 있는 사퇴와 또 대표적 사퇴를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민주당은 합리와 이성을 갖춘 협치를 해낼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을 갖춘 그런 새 대표를 내놓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이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국회 정상화의 논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청 일체 운운하던 청와대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합니다. 앞에서는 협치 운운하고 뒤에서는 정쟁과 보복을 지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쟁과 보복으로 갈 것인지 협치와 책임으로 갈 것인지 청와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중 플레이를 했다면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5대 인사원칙을 파기했음에도 우리 국민의당은 이낙연 국무총리부터 김상곤 교육부총리에 이르기까지 대승적으로 협조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국민의 실패요 국민의 고통이라는 견지에서 협치를 위한 국민의당의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당은 민주당 이중대다 또는 호남 민심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비아냥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그런 비아냥은 우리 국민의당이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지지 여론을 명분 삼아 막무가내식 코드 인사, 인기에 영합하는 졸속적인 정책만을 남발해 왔습니다.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급기야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은 어제 공개적으로 국민의당이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집단이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협치의 손을 내민 국민의당의 범죄 집단 낙인 찍기로 응답한 것입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공개석상에서 특정 사건을 거론하며 조직적인 범죄다, 모를 리 없다는 원동은 안 그래도 정권 출범 초 검찰 개혁 문제로 위축되고 예민해진 검찰 조직에 수사를 빨리 끝내지 마라, 국민의당을 최대한 괴롭혀라, 죽일 수 있으면 죽이라는 식의 명백한 수사 지침을 내린 것과 같습니다. 국민의당은 이와 같이 여야 상생과 협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패권 세력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습니다. 잠시 후 열릴 의원총회에서 향후 대응 방침을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어제 독일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궁극의 해결책은 대화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북한과도 대화를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코드 인사만을 고집하면서 8차례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한 국민의당의 호소에는 왜 묵묵부답으로 무시하고 계십니까? 과연 국정 파트너인 야당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협치할 의지는 있는 것입니까? 미국 외교협회의 조슈아 컬렌 측은 집권 세력이 반대편의 충심 어린 반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정치적 논의는 불가능해지고 정치는 사생결단의 투쟁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는 어제 아침 청와대를 향해 인사청문 제도를 부정하고 야당을 무시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우리 국민의당을 시험에 드는 상황으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동서고금의 예를 보더라도 코드 인사는 실패의 길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전문가 집단 여야 간의 토론과 국민적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졸속적이고 포퓰리즘에만 영합하는 정책 또한 실패의 길이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불순, 즉 사불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불순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불순하면 즉 일이 안 된다, 사불성. 논어 차로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어제 국민의당을 향해 한 막말이 바로 불순한 말이고 그 결과로 지금 국회가 파행된 것이 이를 그르치는 겁니다. 국민의당은 정부 출범 초기임을 고려해서 정부 여당에 최대한 협조를 해왔습니다. 부적격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총리 그리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협조했고 또 법적 요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안까지 저희가 발표하면서 추경 심사를 해왔습니다. 찾아와서 고맙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요즘 말로 레드라인을 넘는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계속 협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추 대표의 언행에서 여당 대표로서의 품격도 금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될 일도 안 되도록 만드는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 대표께서 아무래도 너무 큰 옷을 입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 대표는 크고 무거운 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좋겠습니다. 경유 가격 인상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어제 6일 한 라디오 뉴스쇼의 인터뷰에서 단계적인 경유 가격 인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불과 10일 전에 지난달 26일 날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정부는 경유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는 기획재정부 최영록 세제실장의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고형곤 기획재정부 1차관 역시 미세먼지 대책은 저감장치 부착이나 경유차 허가와 같은 직접 규제로 가야지 세제로 접근할 이슈는 아니며 인상 계획이 없다고 재확인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유세 인상을 놓고 정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면서 정유업계와 자동차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혼란에 빠졌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설비 투자, 마케팅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과 관련해 불확실성에 노출됐고 당장 자동차를 구입하려던 소비자들은 정책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구매를 늦추고 있습니다. 1999년 당시 김진표 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으로 제1차 에너지 세제 개편을 주도했으나 당시 경유값이 소폭 인상된 것에 대해서 수송업체들이 반발을 하자 3년 한시로 인상분에 대한 유류 보조금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보조금이 사실상 영구화됐고 이것은 에너지 세제 개편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앞서 김진표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주장해서 논란을 일으켰고 또 이 경유세 인상 발언으로 정부가 엇받자를 내며 혼선을 야기하는 상황이 또다시 연출된 것입니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방지 대책으로 과연 경유세 인상이 근본 대책인지 재검토를 바라며 경유 가격 인상은 곧바로 서민 경제와 물가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알고 면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정부의 오락가락 입장 때문에 업계나 소비자들에게 혼란과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이 펼쳐지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미애 대표님은 여당 대표인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일 원자력과 에너지를 전공한 국내의 60개 대학 교수 417분이 탈원전 재고 요청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며 국회 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전문가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신중하고 긴 안목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은 옳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한계가 명확하고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석탄 화력이나 원전을 줄여야 한다는 데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속도도 살펴야 합니다. 국민적 합의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탈원전을 추진하거나 원전 가동을 축소하는 외국에서는 오랜 기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원전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독일만 하더라도 25년이나 걸렸습니다. 스위스는 이보다 긴 33년이 소요됐습니다. 이에 반해 탈원전을 가늠하는 신고리 5, 6호기의 운명의 결정은 불과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여론의 흐름을 과도하게 쫓아선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원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기 영합의 함정에 빠지면 훗날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이찬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전 관련한 정책뿐만 아니라 이 정부 들어서 각종 정책이나 또 인사의 단맥상 높은 여론을 등에 업고 그야말로 옛날 2차 대전 때 독일 전차군단이 전광석화처럼 치고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정없이 달리는 기관차 같습니다.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 중에서도 대북관계 하나만은 어제까지 베를린 선언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잘한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잘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수위와 정도를 조절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2000년 베를린 선언 이후 17년 만에 독일에서 한반도 평화구상과 대북 제안을 밝히는 퀘르보 재단 초청 연설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며 사실상 단복한 정상회담을 제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북미 간 평화협정 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제안은 전임 박근혜 정부의 강경일본도의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우리가 남북관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쥐고 비핵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측면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세계 최고의 정찰 탐지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서조차 성공한 실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북한의 광기를 위 국민들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미 유엔 니키 헤일리 대사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과 함께 미중 교역 중단까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 방지입니다. 따라서 평화구상을 위한 대화도 어떤 경우에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합법적 국제질서 틀 안에서 G20 정상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북 문제의 국제 공조를 이루어야 할 엄중한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은 대화를 강조하는 유화 기조 시간과 수위를 지혜롭게 조절해가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외교 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한 압박을 통해 대북 정책의 국제 공조를 실현하는 외교에 집중할 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한 마리 토끼도 잡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은 G20 정상회담 기간만이라도 주변국들 정상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지도 모르는 대북 유화 메시지 대신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문준용 씨 의혹 부실 검정 사건에 대한 머리 자르기 등 막말에 대해 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국적을 책임진 집권당 대표의 자세가 아닙니다. 패권주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패권 정치에 수모와 고통을 당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 정치사에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합니다.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이 당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방, 모략, 선동하는 구태정치, 기득권 양당 정치를 버리고 배려, 생산, 협력, 경쟁하는 다당제 정치로 가야 합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님이 어제 추 대표 사퇴 및 정계 은퇴 발언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구가 받아질 때만이 국회 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일정 참여보다 한국 정치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추 대표 정계를 은퇴하고 대표직에서 사퇴하라. 이상입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은 협치를 깨고 상대방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적대적 정치의 표본입니다. 발언의 기저에는 증오와 배제라는 패권 세력의 섬뜩한 기운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소위 문바식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생과 협치를 바라는 시대 흐름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그릇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남의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게 협치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나라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야당의 협조를 얻어 국정 과제들을 풀어가야 할 여당 대표의 사고방식이 이렇다면 현 정권은 도대체 어떤 긴장감과 위기의식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국정에 임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당이 정말 당리당략 차원에서만 본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추 대표의 발언은 완전 제살 깎아먹기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라 사정, 서민 대중들의 사정을 생각한다면 정치가 대립과 갈등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망가질 때 그 손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국민의당은 이유미 씨 사건에 대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신나간 개인의 일탈일지라도 그런 사고방식과 행위를 가능하게 했던 당리의 낡은 분위기와 조직 문화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 상황을 인지하신 즉시 국민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철저한 대선 평가와 내부 쇄신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일로 국민의당은 모든 정치적, 도덕적, 법률적 책임과 비판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강도 높은 쇄신의 길을 걸어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국민의 지탄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반성과 진정성 있는 해결 노력을 폄하하고 왜곡시키는 여당 대표의 발언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치의 도의가 아닙니다. 이런 정치를 묵과하면 이런 정치 세력들은 나중에 정국이 안 풀리면 자신들의 무능은 생각하지 못하고 야당 탓하고
나아가 국민을 원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언론에 재갈 물리고 기자실에 또 대못질할지도 모릅니다. 국민의당 전 구성원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비판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진정 책임 있는 여당이고 진정한 협치를 바란다면 스스로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